목표가 사실은 파우스트처럼 사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더 큰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뭘 해서 무엇을 하고 뭘 해서 무엇을 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발전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파우스트를 읽는 것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가장 좀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인가 그런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혁명의 시대 거인의 탄생 괴테라는 주제로 괴테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의 거울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는 사실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괴테처럼 자기의 모든 작품에 있어서 그 시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작가도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으면 괴테가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그거를 녹여내려고 하고 그랬던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시대의 거울 괴테라고 한번 잡아봤고요. 괴테는 누구인가? 당연히 다 아시죠? 그죠? 독일의 대문호. 이렇게 아실 거고, 특히 청년기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문호 괴테의 발자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동문학 하는 사람들끼리는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베르터가 독일어 베아터보다 좀 더 가까운 발음이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훨씬 더 익숙하시죠? 그렇죠? 목련꽃 그늘 아래에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런 걸 갖다가 베르터의 편지를 읽노라 하면 좀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게 뭐 두 작품인가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되겠어요. 젊은 베르터의 슬픔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베르테르의 슬픔도 같이 쓸게요. 문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했어요.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파우스트가 그 많은 작품들의 대표작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파우스트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괴테가 있지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문학을 잘했다. 문학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많이 썼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문학하는 만큼이나 정치나 관료 면에서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긴 사람이 괴테예요. 미술사를 연구하는데요. 정말 미술사를 열심히 연구해서 독일의 우도 쿨터만이라는 그 미술사가는 괴테도 미술사가로 보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해도 모자랄 일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했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자연과학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뉴턴 우리 이야기 다 듣잖아요. 괴테도 당연히 듣고 뉴턴의 색철이 틀렸다 그러면서 평생 연구하고 심지어 자연과학 학회 가서 논문 발표하고 물론 틀릴 때도 많았지만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이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자세가 그의 문학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문학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제 폭이 넓고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의 삶이 다양했다, 그의 문학이 다양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그가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보여준 시대라는 데 기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넓은 세상에 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괴테로서 운이 좋은 게 있었다면 넓은 세상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은 다른 시대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괴테가 살았던 시대를 이 시대를 괴테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괴테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이게 그의 작품에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 시대 자체가 워낙에 흥미롭기도 하고요. 괴테의 생애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749년에 태어났어요. 1832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 산 거죠? 80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렇죠? 천재는 오래 살까요? 왜 오래 살까요? 왜 오래 살까요? 일단 IQ 기준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천재가 어떤
그 어떤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의 지속도라는 면에서 보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책을 오래 보는 것처럼 지속도라는 면에서 보자면 어떤 관심의 지속도인데요. 관심의 지속도가 많은 사람이 천재라고 한다면 그의 일상은 아마 자율적으로 조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대충 막 점심을 살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생을 굉장히 조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만들면서, 또 두 번째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그런 욕심이 천재의 장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괴테가 대학에 입학을 할 때가 1765년이에요. 65학번이거든요. 요때 그 제니 방적기하고 우리 시험 때 정말 외웠죠. 증기기관, 응? 학생들은 잘할 거예요. 이거 딱 2개 나오면 뭐다? 산업혁명, 그쵸. 산업혁명. 어릴 때는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시험이 나오니까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 2가지 기계가 그 당시에 세상을 얼마나 들었다 놨다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이런 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거는 영국의 이야기이고 독일은 아직 산업혁명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괴테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의 작품에 먼 훗날에 일어날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시대에 대한 관심사가 이토록 치열한데, 그죠? 부지런할 수밖에 없겠죠. 공부해야 될 건 너무 많을 거고요. 자, 괴테 시대 유럽은 그래서 산업혁명의 시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한편, 괴테의 소설, 이제 중요한 소설이 이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또 젊은 베르터의 슬픔인데요. 이때가 1774년이거든요. 이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냐 보면, 프랑스 루이 16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루이 16세와 그 옆에 있는 저 마리 앙뚜아네트는 우리가 알기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에서 단두대로, 그죠, 슬픈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이야기는 그렇고, 그 옆에서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해서 괴테의 기억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쁘게 생겼죠. 그렇죠. 집안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굉장히 집안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럽은 2개의 커다란 그 패밀리로 이루어지는데, 저 프랑스 쪽에 부르봉 왕가와 오스트리아 쪽에 합스부르크 왕가이고,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입니다. 이 2 왕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계속 싸우다가 뭐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계속 싸우면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할 텐데, 프로이센도 등장하고 할 텐데 문제가 있으면 대충 화해하자 이러면서 정략 결혼으로 이 딸을 시집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프랑스를 향해서 이제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마차는 프랑스 왕이 보내준 엄청나게 호화로운 마차였고요. 이걸 타고 가요. 수백 마리의 말이 든가요. 수백 명의 시종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쉬면서 가는데, 특히 중요했던 데가 어디냐면 슈트라스부르라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이게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까지는 오스트리아 공주란 말이에요. 이제는 프랑스의 황태자 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세레머니를 벌였는데, 슈트라스부르도 국경 도시긴 하지만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것 같은 어떤 무인도 같은 데를 잡아서 거기에 어떤 인공 공간을 만들어서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방이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에 지나가요. 오스트리아 공주로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뭘 한다? 옷을 다 벗고요. 그 다음 방에서 프랑스에서 보내온 화려한 프랑스 옷으로 갈아입고 황태자비로 변신해서 나가고,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식구라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화려했겠죠.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간 그런 걸 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의 그 청년 괴테가 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엄청난 그 공사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건 사실 금지되어 있지만, 대학생의 특징은 항상 그 금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므로 괴테도 어찌어찌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봤더니
다들 친구들이 와 비싼 거 한다, 뭐 타페스트리를 쫙 깔거든요 벽에다. 멋있다 막 이런. 괴테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편지나 기억들에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딴 친구들은 비싼 가구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거 라파엘로다. 미술에 관심 많다 그랬죠. 라파엘로다.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을 때니까 그랬겠죠. 두 번째 흥미로운 건 뭐냐면 딱 보다가 갑자기 그때 막 화를 내요. 이게 그림이 이게 뭐지? 그 당시는 네로라 하는 장인들이 최고급 그 직물을 가지고 이제 짜서 쫙 걸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뭐냐면 메데이아와 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가장 불행했던 결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딱 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 화려함에 눈이 멀었는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는데 괴테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되냐? 아니 도대체 그 많은 건축가, 그 많은 디자이너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게 신경을 안 쓰지? 그러면서 아니 저 어린 처녀가 지금 결혼의 문턱으로 넘어섰는데 첫 그림을 이런 걸 보게 되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치 이것이 그녀한테 마치 어떤 암울한 미래를 예감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죠. 괴테가 예견했듯이 어린 앙투아네트는 아무런 예감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프랑스에 가서 어떻게 될지 예감도 하지 못한 채 저 귀엽고 아름다운 얼굴로 프랑스로 들어섰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93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괴테가 이런 식으로요. 직접적 간접적으로 시대사하고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본인도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문학의 폭넓음을 만들어주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여전히 이제 괴테 시대의 유럽은 시민혁명의 흐름으로 들끓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들라크로의 그림이 1830년이니까 거의 괴테가 1832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프랑스 시민혁명을 보면서 살아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봉 왕가와 시민계급의 그 오래된 싸움이 결국은 시민계급의 승리로 귀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시민혁명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기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좀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아마도 이제 시민들이 주역이 되어서 어떤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과 성실성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거다라는 것들은 이제 뚜렷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저는 철도의 개통이라고 봅니다. 철도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개인이 뭐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영국에서는 1825년에 철도가 개통이 됐어요. 독일은 1835년에 독수리라는 이름의 기차가 처음으로 달렸습니다. 괴테는 1832년에 죽었으니까 기차를 타봤을까요? 못 타봤겠죠. 그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 타보기는커녕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괴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맨날 뉴스 보고 이러니까 그 영국의 이제 지인들이 요 철도 기차 모형을 선물로 보내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걸 들고 괴테는 손자들한테 주면서 너희 세대의 거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저 철도가 오면 정말 제 몫을 하리라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자신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정도로 시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작가가 괴테라는 거죠. 자, 괴테 시대의 유럽을 정리하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이 양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유럽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괴테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축과 괴테의 만남이 기본 축을 다시 한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 나중에 빌헬름 마이스트나 뭐 이런 다른 작품들을 보시면 그런 흔적들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역사학자 홉스봄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분은